어머, 너 아직도 혼자야? 잔을 들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나온 동창회 자리, 웃으며 안부를 묻는 척하던 동창들의 얼굴이 그 한마디 이후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애 하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다. 그러게, 너 진짜 대단하다. 난 그렇게는 못 살아. 말은 걱정 같았지만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고 눈빛은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어디까지 초라해졌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됐지. 그 짧은 대답에 동창 미정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참 씩씩하다. 난 네가 아직도 그렇게 소박하게 살 줄은 몰랐어. 소박하게.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옷차림이 눈에 띄게 검소하다는 것도, 들고 온 가방이 명품 로고 하나 없는 평범한 것이라는 것도, 차를 직접 몰고 오지 않았다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몇몇 여자들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람 등급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잘 컸어? 다른 동창 하나가 물었습니다. 잘 컸어. 뭐 하는데? 병원에서 일해. 그 말을 듣자 테이블 여기저기서 작게 웃는 기척이 났습니다. 병원 행정직 이런 건가? 그래도 병원 다니면 안정적이겠다. 엄마 고생한 보람은 있네. 아무도 정확히 묻지 않았고 서연도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이런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정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우면 제일 서러운 게 뭐였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얘기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서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혼자 응급실에 갔던 밤도, 학부모 모임에서 괜히 더 단정히 입고 가야 했던 날도, 생활비 때문에 새벽 청소일을 나가며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나섰던 새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날을 지금 이 자리에 웃는 얼굴들에게 꺼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러운 것보다 애가 눈치 볼까봐 그게 더 힘들었지. 그 말에 잠시 조용해졌던 분위기를 깨고 누군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엄마 팔자지 뭐. 애 잘 키웠으면 됐지. 너는 참 희한하게 자존심은 센 것 같아. 자존심. 서연은 마음속으로 그 단어를 천천히 굴렸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무너져도 초라해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한 조각. 그런데 그 밤 동창회장의 공기는 점점 더 무례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29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정확히는 잃었다기보다 버려졌다는 말이 더 맞았습니다. 아들이 겨우 5살이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겠다며 집을 나갔고 남은 건 빚과 월세방, 그리고 울기만 하던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무너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어야 했고 월세는 밀리지 않아야 했고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낮에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 청소를 했습니다. 손목이 망가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유난히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어린애가 그런 말을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비싼 운동화 대신 할인 매장 신발을 신으면서도
다른 집 아빠들이 학교에 오는 날에도 아들은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들만큼은 기죽지 않게 하려고, 아들만큼은 사람답게 키우려고.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돈이 없어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내도 스스로 책을 붙들고 컸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갔고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보다 성실하게 병원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과정 어디에서도 자기 자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그냥 열심히 산다고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밤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굴욕을 삼키며 공부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서연뿐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서연의 지난 세월을 안주거리처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넘어가자 동창들의 말은 점점 더 대놓고 서연을 향했습니다. 그래도 넌 재혼 안 한 게 신기하다. 그러게, 혼자 키우면 외롭지 않았어? 애가 잘 됐어도 엄마가 초라하면 좀 그렇지 않나? 말끝마다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노골적으로 욕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비웃음을 예의로 포장한 말들이 계속해서 서연 위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미정은 계속 서연을 건드렸습니다. 너 근데 병원 다닌다는 아들 어느 병원이야? 괜찮은 병원이면 네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진 않지 않나? 설마 진짜 의사는 아니겠지? 주변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물잔을 천천히 들었다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미정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니 그냥 진짜 잘된 자식 둔 엄마들은 티가 나거든. 근데 넌 너무 그대로잖아. 그대로. 그 말은 서연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래. 자신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요란한 옷보다 편한 옷을 입고 남들 앞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지 않고 괜히 비싼 척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걸 초라함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서연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도연의 전화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가서 받았겠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받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몰랐지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의 비웃음보다는 훨씬 나은 목소리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연아. 그리고 바로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또렷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끝나셨어요? 제가 지금 모시러 가겠습니다. 서연은 잠시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이야, 왜? 그러자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 끝났고 원장실에서도 다 정리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내일 오시기로 한 병원 행사 제가 직접 모시면 된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순간 가까이 있던 동창 하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원장실? 서연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바쁜데 굳이 네가 올 필요 있니? 도연의 대답은 더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장인데 어머니 모시러 가는 게 뭐가 굳이예요? 밖에 기사님 먼저 보내둘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갈까요? 그 말이 끝난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잔을 들다 멈췄고 누군가는 표정을 정리할 틈도 없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으며 질문을 던지던 미정조차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기사님만 보내. 너는 쉬어.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내일 행사 때는 꼭 원장실로 바로 올라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침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연의 옷차림과 가방, 혼자 살아온 인생을 비웃던 입들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미정이 억지로 웃음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어머, 네 아들이 병원장이야? 서연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더 사람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병원? 다른 동창 하나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연은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이번엔 정말 몇몇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병원은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형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의 표정은 거의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 큰 병원 원장이 네 아들이라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살았어, 그 애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단지 사실 하나를 조용히 놓아둔 말. 그래서 더 세게 들렸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괜히 냅킨을 만지작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서연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말해야 했어? 그 짧은 질문에 미정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처지가 부끄러워서 말 안 한 게 아니야. 굳이 증명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 말은 동창들 얼굴을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남편 없다고, 혼자 애 키웠다고, 내가 초라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난 한 번도 내 인생을 불쌍하게 생각한 적 없어. 힘들긴 했어도 부끄럽진 않았거든.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걸로 사람을 재기 시작하면 결국 제일 먼저 가벼워지는 건 그 사람 마음이더라. 그 말은 미정에게도 웃으며 맞장구 치던 다른 동창들에게도 그대로 꽂혔습니다. 잠시 후 식당 밖에 검은 세단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붙잡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갑자기 다정한 표정을 만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까는 그냥... 서연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오늘 덕분에 나도 다시 알았어. 뭘? 서연은 가방을 들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고 밖에는 기사와 함께 도착한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병원 건물 불빛이 보였고 서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초라해 보였던 삶. 하지만 그 삶이 키워낸 아이는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창회장에서 정말 무너진 건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삶을 겉모습으로만 재단하던 사람들의 얄팍한 시선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운 서연은 동창회장에서 동창들에게 은근한 무시와 비웃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던 서연. 그 순간 걸려온 아들의 전화 한 통으로 그 아들이 지역 대형병원의 병원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동창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지만 서연은 자랑 대신 품위 있는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현재 형편만으로 판단하는 순간, 정작 드러나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고 몰입감 있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